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태종이랑 천명이가 있는데, 천명이와 태종이가 지금 이제 구인을 한다고 팁노바 이제 팀원들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이 잘 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명이가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기 수료생 박천명입니다. 저와 3기 수료생인 임태종씨가 재직 중인 회사 GDF랩에서 개발자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3기죠. 회사 소개. GDF랩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저화질의 영상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동영상 네트워크 트래픽을 80% 감소시키는 압축 기술, 오브젝트 디텍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업스케일링 플랫폼입니다. 업무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업무 방식, 그 다음에 팩트에 기반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합니다. 좋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이렇게 업무 방식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 부분은 개발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컨퍼런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도서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2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 환경은 Node.js, 그리고 Vue.js, MariaDB, Redis, MongoDB,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엑스,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주로 사용하고 GCP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MSA로 설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엔드포인트 개발 시 본인이 원하는 개발 언어, 환경으로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와 스칼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MSA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냥 셀프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구간을 다 좀 다르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전적인 서비스는 하나의 뭐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서비스 구조에 이제 여러 개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독립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단점이 좀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MSA로 설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구조가 굉장히 좀 잘 알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대신에 그 분산에도 굉장히 좋아요. 분산에도 좋고 잘 알고 쓰고 팀원들의 수준이 좀 높으면은 괜찮은 서비스 구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에 영감을 받은, 개인적인 생각은 영감을 받은 주체는 마이크로 센트럴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그 CPU,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앙 처리 장치도 조금, 원래는 컴퓨터가 그런 구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그런 환경에서 좀 채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형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멀티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팁노바 수료자분들 지원서는 찰리 GDF 랩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팁노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구인구직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자가 1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장르는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1명 필요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하고, 아까 보니까 지금 고랑 스칼라로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언어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써도 되는데, 근데 이왕이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는 게 좋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막 아무리 저런 MSA 구조를 취한다고 해도 너무 언어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게 트위터나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거의 글로벌 회사는 다 저런 구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언어를 섞어서 쓰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4번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구하고요. 회사 사이트는 뭐 GDF랩 치시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 보이실라나? 여기가 이제 일하는 공간인가봐요. 이거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씨,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자, 요렇게 보이면 되나?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태종이, 여기같이 있는 친구가 1000명이에요. 두 친구가 이 회사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홍콩에서 굉장히 큰 이제 박람회가 아니고 스타트업 컨퍼런스 같은 거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엄청나게 해외 바이어들이랑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태종이고요. 회사가 크진 않은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대표님이시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핀란드에서 인공지능 전공하셔서 오셔서 코어 개발을 담당하신 개발자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이랑 태종이 요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태종이는 졸업한 지 1년이 안 됐고요. 8개월 정도. 그리고 1000명이도 비슷하게 졸업을 했거든요. 두 친구 다. 근데 저도 진짜 놀라운 게 얘네들이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각을 빨리 나타내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정말 밤새고 정말 그 새벽까지 정말 힘들게 막 공부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정말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몇 주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이즈에 참가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또 캐나다에서 너네 뭐 주거부터 무슨 뭐 아이를 낳으면은 뭐 아이 뭐 키우는 것까지 뭐 교육 모든 거를 다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대규님 안녕하세요. 모든 기업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투자를 하려고 난리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고객사가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일단은 확실히 기억나는 컨택하고 있는 회사는 바이두 뭐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 말도 안 되는 바이두나 뭐 이런 글로벌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은 엄청 큰 회사잖아요. 중국에서도 뭐 탑으로 꼽히는 회사고, 그런 회사에도 컨택을 받고요. 엄청나게 이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타스고라님, 파다스고라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쁨을 받고, 이제 여성분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빨리 스킵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대표님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투자한다는 기업들도 넘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캐나다를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투자랑 뭐 인큐베이팅 자체를 모두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워낙에 이 기술이 인공지능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비전도 확실히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 회사에 다른 개발자들이 한 6, 7명 정도가 됐었는데, 외국인 개발자부터 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태종이가 들어가서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좀 계셨대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잘 얘기해서, 지금 이 기업을 글로벌 회사로 키우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생산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했는데, 이제 태종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가서 주요 알고리즘을 성능을 100배 이상 개선을 한 부분을 하나를 업적을 남겼고 들어간 지 얘도 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6개월? 7개월? 1000명이 들어간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1000명이는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제가 팀노바 친구들에게 항상 원하는 게 빠른 속도지만 최소한의, 또는 디테일하게 볼 때는 엄청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으면서, 빠르게 보면 좀 이렇게 빠르게 할 때는 또 빠르게 갈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이제 지킬 건 지켜주는,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개발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1000명이가 그때 배웠던 거를 잘 기억을 해서, 어떤 대표님이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저 라이즈라고 하는 저 컨퍼런스에 나갈 때 사실 안 될 뻔한 것들이 좀 있었대요. 안 될 뻔한 것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라이즈 이 컨퍼런스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발표를 못 하겠지? 라고 이제 예상을 하던 게 있었는데, 1000명이가 들어가자마자 한
두 달 해야 될 거를 2주 만에 그냥 다 그냥 뚜까 팼대요. 그래가지고 다 두드려 패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가서 시연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투자한다는 곳 중에 제일 큰 기업은 지라라고 해서, 그 지라란다가 아니고 지라라고 해서 그 이제 협업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지라라고 해서 그런 되게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도 컨택을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개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공지능만 전공한 분들을 7명을 뽑았더니 아웃풋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얘네 둘이 정말 가서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자체 어떤 코어 기술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서비스화 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크지가 않잖아요. 알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투자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돈은 있지만 개발자 잘못 뽑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제 생각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핀란드에서 인공지능 선도 국가가 몇 개가 있는데, 미국,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핀란드에서 석사까지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제 이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팀장님, 저희 그 회사 어필을 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개시켜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될지는 잘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 두 친구가 와가지고 어필을 하고 가고, 이렇게 카페에 글 올려도 되냐고 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좀 카톡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갔냐, 카톡. 보면은, 어제 1000명이랑 나눈 대화인데요. 아이고. 여기서 1000명이가, 1000명이가 와서 팀장님 그 글 좀 올려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카페 인력에다 추가되고, 이거를 이런 메시지를 어제 보는 거 8월 29일이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마침 카페 인력 소개 의뢰가 인력 소개 의뢰회사 카테고리가 추가된 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 진행해보면서 느끼는 게, 팀장님이 수업과 면접 소모임 진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뼈가 있는 말이구나 라는 게 시간 지나면서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래서인지 팀노바 사람들과 다른 개발자분들의 면접을 진행해보면 팀노바 수료자들이 확실히 밸런스가 좋고 기초 체력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네, 확실히 잘하죠, 팀노바 친구들이. 왜냐면 그렇게 특화시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데 제가 팀노바 카페 구인구직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글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노바는요, 외부에서 우리 그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의뢰가 꾸준히 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더 원하는 건 수료자들끼리 이제 새끼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좋은 회사에 자리가 나면 잘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잘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1000명이가 지금 여기는 인사 담당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채용을 담당을 1000명이가 하고 있고, 물론 대표님과도 이제 미팅을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담당 자체를 일단은 1000명이가 메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경력으로 따지면은 팀노바 오기 전에 아까 일단 10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대 전공자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전공자고 태종이는 전문대 비전공자고 1년 정도 이제 완전 진짜 돈 엄청 조금 받아가면서 1년 정도 거의 돈 못 받다시피 하면서 1년 정도 개발하다가 팀노바에 이제 상처뿐인 상태로 온 친구예요. 그리고 태종이는 팀노바에 올 때 코딩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 관리하는 직업군에서 있고 약간 거친 사람들 있죠. 막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 쓰는 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막 연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소위 이제 막 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좀 거친 사람들 곳에서 일을 해서 좀 험하게 살던 친구예요. 아까 태종이도 그렇고. 그런 친구가, 이게 태종이가 바보같이 하는데, 태종이가 이렇게 하고, 천명이는 아까 이제 그런 1년 동안의 상처만 남겼던,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깊은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을 견뎌내고, 이제 엄청 좋은 회사를 갔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자리 잡은 거예요. 대표님이 두 친구가 얼마나 이뻐하냐면, 그냥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MBA라고 경영대학원 같은 게 있어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네 대학원 보내주고 싶다.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예뻐하신다 그래요. 이게 멤버가 많지 않은데 이 친구들 때문에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걸 느끼신 거죠. 저는 이제 개발자 키워낼 때 제가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니 뭐 대기업 알고리즘 테스트 그거 공부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간다고 이 친구들이 사실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만 들어가본 회사 사람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루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에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간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런 뭐 해외를 도전해보든지 이런 걸 좀 원해. 2, 3년 정도는 작은 기업에서 최대한 일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이 친구들처럼 인사 담당도 하고, 이제 지금 태종이가 개발하기 힘들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해야 될 상태래요.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본 IT 업계의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왜 많은 창업자들이 돈을, 유튜브에 스티브 첸 이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이거 유튜브로 돈 팔고 돈 엄청 벌었는데도 지금 또 스타트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제 www를 만든, HTTP 개념을 만든 팀 버너스리라는 분도 지금도 이제 망 중립성을 해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발 쪽에 가장 멋있는 건 이런 창업하고 도전하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키워내서, 그리고 돈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작은 스타트업을 크게 키워냈을 때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벌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액티브한 거, 여러분들도 컨퍼런스 가서 막 도전하고 투자자들 만나서 우리의 기술의 우수성을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그런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대기업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대기업 출신 개발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오고요, 팀노바를.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가 팀노바는 팀노바에서 먼저 알아보고 졸업생들이 내부의 팀노바 친구들을 뽑아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영상의 이제 맹점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핫한 거, 그리고 수요도 많고 기술도 좋고 연봉도 세요. 이 기업은 정확히 연봉 공개하고 계시진 않지만 연봉도 꽤 센 편입니다. 저는 알고 있죠. 질문 한번 볼게요. 하하호님이 인공지능 하려면 고수준의 수학 능력을 요하는 건가요? 알면 좋죠. 알면 엄청 좋죠. 알면 존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인공지능을 두 개로 나눠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알고리즘 코어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추세고, 반대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떤 그거를 활용해서 실서비스에서
맞게 발전시키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일단 수학보다는 프로그래밍적인 능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뭐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태종이가 이제 잘하면 인공지능 개발자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인공지능 개발자로의 변화의 기로에 분명히 이제 그 해석하는 데 있어 수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고, 실제로 태종이는 이제 인터뷰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제 어디죠? 디캠프라는 데서 태종이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21개 기업에 합격하고도 회사 골라간 그 친구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올라왔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태종스가 어딨냐. 이 태종이 관련 기사인데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태종이라고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21개 기업에 합격했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입사한 태종이의 사연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인터뷰를 보고 되게 유명한 학원들에서 멘토로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팀노바에서 배운 애가 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인정받으니까 학원들에서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온대요. 좀 웃기지 않아요? 네가 멘토라고? 나 이런 생각할 때 되게 많아. 근데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를 너무 하나로 저는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코리아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뽑는 추세에 대해서, 자,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막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인공지능 어떤 분야에 뽑고 있는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알고리즘을 명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가볼까요? 한국과학기술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할 연구원을 뽑는 거라, 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특별히 이렇게 이게 딱 얘기는 하고 있진 않네요. 이 경우엔. 그런데 이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적인, 그러니까 고전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일반 기업과 한번 볼게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공고가 아니네요. 보시면 SK 거 한번 볼까요? SK 거를 들어가 보면 AI 회로 설계라 그러면서 여기서 장르를 좀 얘기해요. 어디 볼까요? 여기도 장르는 안 써있네? 좀 AI 회로 설계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한번 볼까요? AI 스피커 뭐 볼까? SK텔레콤, 솔트룩스 뭐 한번, SK텔레콤 AI 융합 서비스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친구들한테 연락 오는 게 이제 지라, 여기 있는 이 지라 이 회사예요. 그 회사 연락 오는 게. 다 AI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네? 이거 아닌데? 딴 거 더 찾아볼게요. 네, SK 거 본 거 같은데. 어딨냐? AI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는 그냥 딥러닝이라는 것만 써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 그냥 인공지능 관련 기술만 있으면 그냥 막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다. 자코리아에서 제가 RNN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 감정인식 알고리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죠. AI 파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 NLP, CNN, RN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장르에서도 알고리즘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들 명시를 하죠. 그래서 뭐 케라스, 텐서플로우 이런 것도 그러니까 NLP 분야의 딥러닝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면서 사실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인공지능도 큰 장르들이 여러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LP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사실 위메프라든지 52건 정도 검색이 되는데, NLP 기반의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시는 분들, 회사가 다 나온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이 있고 약인공지능이 있는데, 강인공지능은 사람 그 자체를 표현해내는 거에 되게 초점을 둔다면 약인공지능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의 업무 자동화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기서 학습을 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런 구도적인 측면을 가지는 게 약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자를 인공지능으로 더 맛있게 만들고 뭐 이런 이렇게 업무 하나에 특화된 거, 이런 걸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인공지능의 시대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알고리즘적인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과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활용하는 측면의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알고 써야 되니까. 아까 케라스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터치라든지 사실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나 오픈소스는 되게 많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보여드린 많은 어떤 그 회사들의 사용하는 기술도 있죠. 다 보면 엄청 다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어떤 웬만한 기업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대기업이었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이제 사실 텐서플로우에 그렇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맞나? 텐서플로우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케라스 또는 텐서플로우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오네. 한 22건?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은 아까 이 텐서플로우라고 치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케라스 같은 것만 활용하는 기업만 보더라도 작은 기업도 있지만 큰 기업도 있어요. 오스텐 같은 기업은 엄청 큰 기업이고, 이제 SK텔레콤은 당연히 큰 기업이고, 인터파크도 당연히 큰 기업이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이런 구글에서 만든 기술이라든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차적인 그 연결시켜주는 정말 그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수요가 점점 늘고 있고, 이제 수준이 높으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이 친구는 이제 기업에서도 이 GDF 랩이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도 인력이 마음에 드는 인력이 없어서 힘든 거지, 막 80명 넘게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진짜 없대요. 아까 천명이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팀노바 정도 되는 개발자들이 정말 없다고. 팀노바 사람들과 다른 개발자분들의 면접을 진행해보면 팀노바 수료자들이 확실히 밸런스 좋고 기초 체력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요즘은 변혁의 시대라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팔방미인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서비스에 잘 녹여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 1000명의 회사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팀노바스러운 개발자 정말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팀노바 친화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팀노바에는. 저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 써보면 알거든요. 하하우님이 노프 팀장님이 스트레스 받은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아니 근데 원래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야만 해요. 원래는 팀노바 원래 수준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사라지던지 아니면은 뭐 시장 자체가 뭐 답이 없어서 사라지던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인정을 받고 가던지.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그 선배들이 워낙 잘 될 거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발자들이.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은 완전 블루오션이고 그런 개발자들이 일하는 거는 확실히 일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 개발자 7명 넘게 있던 회사예요. 근데 이 2명이 그냥 그들보다 나으니까 이 2명만 남은 거예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개발업계도 그렇고 진짜 답 없는 개발자들 막 10명 데리고 있어도 한 명 똑똑한 개발자 있는 것보다 못한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그 인수될 때 15조에 인수됐던 거예요. 15조가 아니고 2조인가 뭐 3조에 인수됐잖아요. 근데 15명이었대요. 그 인수될 때 그 직원 수가. 아무튼 수준 대비는 인정받는다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파타스고라님이 기초 체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개발도 잘 알고 서버도 잘 알고 뭐 시켜도 다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고 사실 팔방미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기업 입사 전형을 위한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는 진짜 너무 시간 낭비예요. 아니 물론 도움은 되겠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사실 도움은 조금은 돼.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널뛰기를 하든 뭐 뭘 하든 도움은 되겠죠, 기초 체력에.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고시생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널뛰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일까요? 뭐 그렇게까지 뜬금없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알고리즘 문제만 풀이하는 거는 절대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 자체고 그거를 외워서 특정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 제 상식으로는 절대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회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일이 있고 그 변화에 맞춰주는 게 원래 개발자의 임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낚여. 왜냐? 카카오에서도 그 코딩 테스트 하고 네이버에서 코딩 테스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딩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딩 테스트가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있지만 난해한 문제를 던져주고 이거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창의성을 해결해 보실래요? 이런 식의 코딩 테스트가 있거든요. 저라면 후자의 코딩 테스트라면은 좀 그거에 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외워서 프로그래머가 특정 무언가를 외워서 개발을 한다. 저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테스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게 팀노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제로 그 석사, 박사 이렇게 인공지능 인력들이 다 석사, 박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못 해낸 것도 이 두 친구가 해냈고 그러니까 대표님 많이 이뻐하시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인사권도 이 두 친구들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돈도 괜찮고 비전도 괜찮으니까 근데 또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외부에서 80명이 넘는 개발자를 봤는데 팀노바 외에 다른 개발자들 보니까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차라리 팀노바에서 졸업생 중에 컨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노바 수료자분들 지원서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특별히 여기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팀노바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핏이 맞고 좀 이 회사에서 좀 여기가 좀 약간 애들이 좀 파이팅하는 회사거든. 두 친구 다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라 이 회사에서 좀 이렇게 또 같이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원이 있으면 소개를 우선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사실 일단은 수료자들이 있는 회사는 검증이 된 회사죠. 우리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아무 데나 안 보내요. 좋은 회사밖에 안 보내요. 그래서 아무튼 먼저 보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블로그에서 커리큘럼을 보고 왔는데요. 기초 단계는 필수 과정인가요? 아니면 원하면 응용 단계로 바로 갈 수도 있나요? 기초 단계는 필수고요. 그리고 보통은 실력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무시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기초 단계 뛰어서 갈 만한 실력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8년 경력자분들 기초부터 시작하세요. 여기는 기초부터 하셔야 팀노바의 핏이 맞아요. 태종이네. 태종아 안녕. 태종이는 불금에 이러고 있네. 자바스크립트, PHP 둘 중 회사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뭔가요? 둘 중 뭐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9월 중에 한번 온다고? 그래 태종아. 너무 그냥 여기서 쳐봐요 그냥. 둘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딱히 뭐가 잘 먹고 못 살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쳐봐. 자바스크립트 많이 뽑네요. 1600건, 1500건 가까이 되네. 그 다음에 PHP? 근데 둘 다 언어 자체가 속성이 좀 달라요. PHP가 1000건. 근데 둘 다 이 정도면은 그냥 먹고 살죠.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물론 프론트엔드일 수 있는데 언어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제 뭐 언어가 어떤 언어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사실은 유니티 같은 이제 3D 게임도 개발할 수 있고 막 언어 자체보다는요 언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플랫폼에 집중하세요. 사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웹 프론트엔드 개발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론트엔드를 갈 거냐 백엔드로 갈 거냐를 정하신 다음에 PHP랑 비교 대조군이 되는 곳을 비교하면 되죠. 물론 이제 노드.js로 이제 백엔드를 개발한다면 PHP가 좀 더 그 시장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노드.js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하는 시장인데 노드.js라고 이렇게 치면요 256건 정도 나와요. PHP는 1000건 나오니까 약 4배 차이죠. 근데 사실상 먹고 살기 제일 편한 건 JSP예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1739건 자바로 치면 5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모레도 이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태종이가 직접 왔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불금에 이러고 있는 나도 참.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그냥 오늘의 결론은 팀노바 수료자는 팀노바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채간다. 즉 그들끼리 좋은 자리가 공유될 수밖에 없다. 왜냐? 팀노바 수료자들이라고 무조건 팀노바 저랑 안다고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니까 뽑아가는 겁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들 인사고과가 모두 결정되는 이 순간에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뽑는다? 개발업계 그렇게 막 이렇게 인맥 중심은 아니에요. 잘하면서 인맥이 많으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못하면은 붙을 인맥도 안 붙어요. 얘네 되게 냉정해요. 왜냐? 이 기업이 사는 게 결국엔 이 친구들의 미래. 얘네들이 얼마나 엄청난 떼돈을 벌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창업 멤버들이나 이런 코어 멤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뽑겠어요? 자기네들 인생이 달렸는데?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이 난리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나 안 뽑죠. 그때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정말 잘한다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핀란드에 있는 컨퍼런스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학년 2학기에 복학했는데 자바스크립트 배우더라고요. 뭐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좋죠. 자바스크립트 하세요.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장은 붓을 따지지 않고 언어는 어떤 언어를 따지는 그 특성에 집중할 수 있으면 어떤 언어든 다 좋은 겁니다. 저는 언어로 그 개발자 나누고 언어로 이렇게 막 수준 나누고 언어 무슨 언어가 좋다 막 이런 사람들 자체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잘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트너? 미쳤다. 가트너? 미쳤다리. 가트너가 그 IT 트렌드 같은 거 발표하는 데인데 여러분들 막 어디서 유명한 웹진이나 이런 데서 인용할 때 가트너에 따르면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올라갔대요. 미쳤다리. 와. 야, 좋겠다니네. 천명이도 왔네. 지네 회사네, 지네 회사 됐네, 여기가. 지금 여기 천명이랑 지금 아까 두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그거. 오, 같은 회사에서 올라갔다고? 대박이다, 니네. 지금 여기서 천명이 태종이. 지금 아까 대시 지금 채팅하는 대시가 태종이고요. 천명이는 이 친구.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마 쟤네들이 채팅으로 답변해 줄 거예요. 마치 우리 짠 것처럼 셋 다 들어왔네. 쟤네 회사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나 보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천명이랑 태종이가 올 때 실시간으로 라이브에서 이 GDF 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직접 육성으로 듣고 어떤 상황인지 한 9월달쯤에 특강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실시간 라이브로 주말쯤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천명이가 답장이 느릴 수가 있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팀원들도 부를걸. 지금 게릴라로 하지 않을걸. 야, 너네들 혹시 주말에도 이제 채팅 참여할 수 있니? 좀 그런가? 애들 지금 대회 나가가지고 많이 응용 2단계 많이 오진 않거든. 근데 인공지능 관련 대회 나갔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냥 바쁘니까 너네 바쁘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9월달에 아예 이거 영상으로 스트리밍을 같이 해도 되게 괜찮겠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 대회 나가고 아마 학회가 국내에 한 60개 70개가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논문을 낼 수 있는 학회가 많은데 그쪽도 이제 많이 나갈 거고 아마 너네 슈퍼 레졸루션 관련해서 이제 너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서 쫓아갈 거야.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돼. 쫓아가서 이제 잘 연계만 되면은 정말 괴물 같은 애들 많이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이야. 아무튼 딱 5분만 질문 받고요. 이제 오늘 자랑하고 싶은 건 다 자랑했고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질문해주세요. 저 아니면은 천명이나 태조이가 답변해 줄 거예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5분 뒤에 종료할 겁니다. 지금 49분이니까 55분에 이제 종료할게요. 그래도 멋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친구들 가르칠 때만 해도 천명이랑 태종이 가르칠 때만 해도 진짜 너네들은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리 막 새벽까지 막 해 뜰 때 헤어지고 막 힘들고 막 태종이 뺀질거리고 막 천명이 공격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 됐네? 와. 그러니까 그때 되게 밤새면서 막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참 회사 한번 이직하고 그치? 나중에 특강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강해서
이제 팀원들은 사실 제가 이거 방송하고 있는 거 잘 몰라요. 팀원 내부에 있는 팀원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특강하면 얼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일단은 일단 본인들이 회사를 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태종이네 회사나 천명이네 회사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 회사에 필요한 특화 인력들을 미리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기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되게 잘 맞게 연구를 잘할 자신이 있으니 한번 대표님에게 얘기를 잘 해보렴 태종아. 혹시 그렇게 키워낼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키워낼 필요성이 있냐면 예를 들면 사실 슈퍼 레졸루션 인공지능을 하려면 사실은 영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영상이지만 여기 보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영상도 영상이지만 일단 내 생각은 영상보다도 일단 그 코덱이라는 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음성 신호와 이제 영상 신호 두 개를 동시에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아무리 5G 시대라고 해도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이제 코어적인 것들 그 원리를 알아야 알고리즘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얘기를 해보거라 태종아. 하여튼 질문 딱히 없으시면 3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요새 질문 답변을 많이 해서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 멍 때려야지. 또 뭐 자랑할 거 있나? 와 근데 같은 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미쳤다. 아무튼 태종아 그거 얘기해보고 뭐 안돼도 뭐 상관없고 어차피 지금 우리 애들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인공지능 대회 많이 나가요 요새. 많이 나가기보다 하나 나가봤어. 한번 재미로 나가봤는데 너 인공지능 개발한다며 태종아. 이 영상은 이제 그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 태종아. 아 정말? 아 수업 때 온다고? 그래. 아니 슈퍼 레졸루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애들한테 좀 가이드를 주려면 일단은 코덱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 패킷을 줄이는 예를 들어서 뭐 허프만 인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인코딩 방법 최근에 너 그거 봤니? 그 뭐지? 그게 어디 있더라? 팀노바테크라는 홈페이지 가보면 아마 그런 것도 특화시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팀노바테크 가보면 애들 연구 결과 올라오는 사이트인데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너네 회사에서 참고할 만한 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압축 알고리즘 같은 것 좀 보면 괜찮을 거거든. 보면 LZ77이나 이게 지금 한국이 자료인데 요렇게 이제 패킷을 어떻게 압축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런 압축적인 테크닉은 문자열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변환된 또는 16진수로 변환된 거를 특정 문자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되는 값을 얘네들 그 알고리즘 중에 제일 이제 용량이 적거나 속도가 빠른 거를 선택을 해서
영상 신호를 한번 압축을 해서 보낸 다음에 그쪽에서 빨리 풀어쓰는 방법이 있거든. 영상을 이런 압축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기술에. 영상 신호 같은 경우 어떤 게 더 빠른지 연구 같은 게 필요하면 우리 애들이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디테일들을 의뢰를 하면 충분히 너네들이 신경은 못 쓰나 알고 나면 엄청나게 돈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해 줄 수 있지. 얘네 되게 잘해. 너무너무 잘해 정말. 시키면 못하는 게 없어 지금은. 알고리즘도 이렇게 하나하나 뚜까 패고 실험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그 대표님이. 그래서 압축 알고리즘 자료 같은 거 다 보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알고리즘마다 또 다르고 이제 그 음성 신호가 아니고 스트리밍 돼서 슬라이스 된 그 데이터 신호를 압축해서 보내는 건 좀 다른 문제일 것도. 근데 이거는 시작도 안 했어. 한 2주에서 3주 정도? 2주인가 3주 정도밖에 연구를 안 한 거고, 실제로 지금 너무 잘하거든? 너네 졸업할 때보다 훨씬 잘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정도 폼 올라온 친구들한테 제대로 연구시키면, 아마 너네 회사에서 원하는 그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보여줄 거야. 이거는 알아보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어떤 이런 팀노바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근데 언젠가 인정받게 돼 있어요. 난 그걸 알고 있어.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인 학원인 줄 아는데 그때 제일 힘들지. 아마 너네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영상신호와 압축이 되는 이런 연구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나 최적화된 연구 주제를 미리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방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되면 와서 이제 1년 정도 키울 수 있는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이랑 이제 연계를 해서 잘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지금은 단순히 그냥 개발 좀 잘하고 이런 것처럼 팀노바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은 아직 내 계획선에서는 굉장히 낮은 레이어예요. 해외 기업에서도 막 미친듯이 이제 애들을 데려가고 막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 거야. MIT처럼. 한국이가 안 그래도 컨택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한국이야? 아니, 한국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너무 좋지. 성격도 좋고. 근데 한국이 연구자료가 한국이보다는, 근데 한국이 괜찮지. 근데 한국이도 괜찮고, 괜찮은 친구들 많아. 사실 이거 잘 보면, 잘 읽어보면 디테일이 좋은 친구들 있어. 사우기도 괜찮고, 사우기, 지수, 소연이, 지연이까지 얘네 4명은 정말 잘해. 지금 기대 많이 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업 좀 괜찮은데 갈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도 힘들어서 내일 수업 준비해야 돼서 여러분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랑 이제 지금 두 친구 있죠. 태종이랑 천명이가 이제 예고를 했죠. 9월 중에 저희가 이제 태종이랑 천명이가 오면 GDF 랩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업에서 일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 실무에 있는 팀노바 수료생들과 함께 같이 이제 스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특강 날짜로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카페 공지를 하면 팀노바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기업에서 대해서 궁금하고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멘토처럼 두 분을 모셔서 이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9월쯤에 봬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궁금하신 분들 9월쯤에 제가 미리 공지할게요. 유튜브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 세 곳의 공지를 미리 할게요. 이 두 친구를 부를 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불금 되세요. 태종이 안녕, 그리고 천명이도 안녕.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세요.